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마철 이후 상당히 좀 습한데요. 이렇게 습한 때 우리 화분 관리 또 꽃 어떻게 좀 가꿔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뭐 치료법이라든가 거름주기, 병충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이 정말 뜸해졌습니다. 네. 해서 실내에서 많이들 좀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좀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좀 이번에 2차 코로나 원주의 사태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면서 집안 가꾸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마 그래서 책상이나 식탁 위에 놓을 소품 구매하시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원래 이제 화초도 있었지만 그 관리보다도 그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갖고자 해서 그런지 또 식탁에서 음식을 요즘에는 집에서 많이 해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식탁 위를 좀 예쁘게 꾸미고자 싶어서 이 작은 소품을 많이 찾으러 오시고 그러세요. 주로 뭐 소품 그러니까 뭐 꽃다발 아니면 보편적으로 꽃 화분이 있어야 하고 오시는데 꽃 화분은 봄에는 이제 굉장히 많지만 여름에는 이제 식물 위주로 이렇게 푸른 잎을 보는 그런 식물 위주다 보니까 꽃보다는 싱그러움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 놓아서 실내에서 놓아서 오래 잘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도 그런지 굉장히 좀 꽃에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방송하시면서 꽃에 관심이 많아지셨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장마철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습한데 이렇게 비가 내릴 때 화분을 좀 밖에 내놓는 거는 어떤가요? 근데 그 빗줄기가 너무 세니까 좀 이거 내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외부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실내든 실외든 비 맞으라고 이렇게 막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내 식물로 너무 이제 온실하게 키우고 문을 닫고 에어컨 안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 갑자기 밖에 내놓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를 맞으라고 내놓는 것보다는 햇살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놓으셔서 공기도 좀 맞고 뭐 이렇게 통풍이 되고 뭐 빗줄기도 맞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건 좋지만 그 강한 햇빛에 그 비가 이렇게 꾸준하게 오는 장마 시즌이 아니라 그냥 집중호우로 막 오다 보니까 폭우로 막 쏟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햇살도 비쳤다가 굵은 빗줄기도 맞았다가 이러면 화초가 아무래도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습할 때 집안의 화분들 어떻게 좀 일단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실내에 계시면서 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환기도 잘 안 시키시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제습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실내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습하니까 곰팡이가
흙에서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다른 꽃 같은 거 있을 때는 햇빛 쪽으로 이렇게 내놓지만 또 이렇게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원활하지 않고 이래서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화초 그 꽃 같은 게 있지만 이렇게 서양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꽃을 보고 싶어서 일단은 집에 들여놨는데 그 꽃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시 피우고자 하는데 어떤 쪽에다 놓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아파트 생활이다 보니까 원활한 곳이 없어요. 좋은 그리고 곳이 에어컨 없어요. 요즘 날씨가 습하고 폭염 계속 주의보 내리다 보니까 에어컨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거실에 있는 화분한테 괜찮을까 이런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직접 쐬이는 에어컨 바람을 좀 피해 주신다면 그래도 원활한 공기 순환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305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사 관계로 이 서양란을 옥상에 며칠 뒀더니 강한 햇볕 때문인지 누렇게 다 말랐는데 어떻게 좀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서양란을 왜 옥상에 놓으셨을까? 왜냐면 이사하시느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외부에 놓았을 때 햇빛에 노출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식물은. 나는 특히 햇볕하고는 좀 갑자기 내놓으면 그래도 적응이 되면 그 서양란 같은 경우에 잎이 붉어지면서 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그거 햇빛에 적응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갑자기 이사 때문에 내놓으셨다 그러면 그 잎이 아마 하얗게 누렇게 탔을 거예요. 탔어요. 탄 거예요, 햇빛에. 그거는 썩어서 물로 앉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소생 방법이 없는 소생은 건가요? 이제 뿌리가 살아 있다라면 모든 식물은 다시 소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잎이 다 없다라면 뿌리만 남아 있다면 별로 관상 가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시기를 오래도록 소생할 수 있는 건 조금 희박하니까 다른 다 죽지는 않은 식물로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좀 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특별히 물을 많이 주거나 영양제를 막 주어야 될 필요는 없고 다시 실내에 들여놓고 그냥 그 하얗게 된 부분을 유지를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잘라주시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고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봅니다. 햇빛에 탄 거는.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화초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 가꾸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5096번님의 상담입니다. 이 미니 장미가 예뻐서 한 다발 사서 식탁에 유리병 꽃병에 꽂아놨는데 피지도 않고 그냥 말라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저 요즘에 식물이 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꽃을 화병에 꽂아서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니 장미의 경우 요즘에는 품종 기량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꽃이냐에 따라서 피고 아니면은 몽우리채 있는지 그 품종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그럼 피지 않고 몽우리로 계속 있는 그런 꽃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꽃은 항상 피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둥근 모양의 꽃은 그 품종 자체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꽃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둥근 형태로 가장 끝까지 피어 있고 또 그러면서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첫 번째 품종의 종류에 따라서 둥근 항아리 형태였다면 그게 그냥 원래 정상인 것이고 더 이상 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볼 때는 물 자르기나 이런 거 관리가 다 좋았다라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항아리 모양의 그 품종 그 모양 그대로이고요. 또 그 품종이 들장미처럼 들꽃처럼 막 이렇게 활짝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 살 때도 꽃 모양 자체가 틀려요.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아마 그 만개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꽃집에다가 그런 말씀을 나누시면 선택을 해서 주실 겁니다. 보통 이 생화는 수명이 어느 정도 잘 관리한다면? 잘 관리하면 일주일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아마 그 화병에 꽂았다가 그 피지도 않고 했다는 것도 아마 일주일은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품종이 그렇다는 품종이 얘기죠. 그런 거고, 예, 그 정도로 뭐 보통은 보면 피기 전에 설탕물을 좀 넣어서 좀 필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래 유지하려고 얼음을 넣는다라던가, 얼음을. 네, 그런 경우 시원한 물을 넣어서 오래 갈 수 있게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걸 했을 때는 하루 이틀 차이지 보통은 보편적으로 없다. 일주일 정도를 가장 예쁜 상태로 본다. 저는 소금을 좀 이렇게 몇 알 넣어주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어요? 설탕은 개화를 하는데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많이 잘 안 피거나 아니면 모양이 안 잡힐 때 설탕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피어있는 꽃을 그렇게 5일, 일주일 정도 본다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를 해서 좀 말리고 싶으시면 한 3일 정도 가장 왕성하고 예쁠 때 3일에서 4일 정도 보시다가 뽑아서 거꾸로 걸어서 말리시는 게 그 색상 유지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흘 정도 지났을 때. 예. 우리가 꽃을 한번 사면 기대가 큰가 봐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는데 꽃 생명이 그렇게 생하기 때문에 길지는 않다. 또 보편적으로 보면 몽우리인 걸 사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옷 큰 거 사 입혔듯이 꽃도 몽우리일 때를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꽃을 사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오래 볼 수 있는 더 방법이. 오래 볼 수도 있고 또 피는 거에 대한 원활한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몽우리 샀다가 피지도 않고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조건이 안 흔하거든요. 좋을 때는 가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키울 자신이 없으면 웬만큼 좀 피어있는 꽃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초 키우시다가 병해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또 거름지기라든가 햇볕, 물지기 모두 좋습니다. 요즘 장마철, 습한 요즘 화분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05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휴가 다녀오고 보니 거의 반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요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하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휴가철이라서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고 이러신데 올 여름 휴가철은 굉장히 비도 많이 왔고 계속 눅눅한 네,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다육이를 많이 소장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만큼 또 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즘에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분이 아마 휴가를 가시면서 문은 닫아놨을 것이고 그렇죠. 꼭꼭 다 네. 잠가놓고 그리고 혹시 다녀오니까 물주기를 조금 더 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육이는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에도 바이러스 침투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습할 때 안에서 곰팡이균이 아마 이렇게 흡착이 됐고 또 아마 죽었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른 식물들처럼 처졌거나 꺾여서 죽은 게 아니라 아예 녹아서 형태도 없어진 것도 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다육이는 굉장히 좀 생육이 강한 식물로 알고 있는데 강한 거는 네 그거는 물주기를 자주 안 해도 그다음에 좀 약간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건조하거나 햇살이 강하거나 뭐 이런 것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이 습하거나 통풍이 안 되고 어떤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빠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그냥 환기가 안 되고 통풍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분 거는 그냥 이렇게 다육이는 또 안에 거의 물이 90%로 되어 있는 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싹 녹아버리면 껍질만 그냥 땅에 폭 내려앉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죽은 것이나 아니면 검게 변해 있을 것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휴가를 한 달 동안 다녀오지 않으신 경우는 거의 이런 현상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는 전체 다 특징이 비슷합니까? 종류별로 다? 사회성은 비슷한데 또 품종이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이 죽었다라면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반이 아니라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아있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다육이 좀 살리려면 어떻게 좀 살리려면 평상시에 우리 휴가 가기 전에 조건 그걸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세요. 제가 보기에 반이 죽었다라는 거는 두세 개를 놓고 이분이 죽었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을 좀 시키면서 원활하게 순환을 해서 그 죽은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그곳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균이 옮기거든요. 옆으로 빨리 같이 뽑아서 버려야 되게 깨끗하게. 예, 그렇게 왜냐하면 다육이는 녹았다 이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다시 옆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에서 빨리 또 이렇게 눈을 띄어서 옮기시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주변에 보니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다육이 매력이 뭘까요? 다육이는 사실 우리가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내가에 갔을 때 조약돌을 보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개 있을 때는 그 작은 거에서의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거지만 많이 모아놨을 때 그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감성을 불러줄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많이 모아놨을 때. 다육이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작은 작지요. 화분에 키우시던데 원래 그렇게 품종이 작은 건가요? 네, 그러고 또 싹을 틔울 때 그 잎을 하나를 띄어서 이게 마사 위에 올려놨을 때 거기에서 또 나오는 그 새로운 자기 형태의 생명 그런 거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거의 큰 것도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 다육이 종류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소소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많이 소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군요. 특징이에요. 다육이의 특징. 그리고 자, 장마철 화분 관리에 앞서 얘기하다가 계속 문자 상담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에어컨은 계속 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습기 같이 트는 상황이라면 이 화분에게는 어떤 그러니까 습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곰팡이가 생긴 화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그리 그 여름철에 곰팡이 때문에 식물의 어떤 생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또 그 식물이 건강하지 못하면 곰팡이균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병충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분에 보면은 화분에 그 돌이나 장식물이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도조차도 곰팡이가 있어서 이게 분갈이를 할 때 가지고 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곰팡이균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 부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거기 그럴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아까처럼 문 닫아놓고 에어컨을 쐬고 그리고 이 습한 그 기운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햇볕에 좀 햇볕 내놔야 노출이 되나요? 예, 바로 내놓지는 마시고 예. 햇볕 노출이 좋아야 되니까 보통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요즘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창틀 옆으로 옮겨서 네. 통풍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좀 좋고요. 또 그 화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좀 안 좋은 습하에서 곰팡이균이나 뭐 이런 게 좀 피어 있는 것 같이 보이면 휴지 같은 걸로 빨리 닦아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휴지로 그냥. 네. 이게 줄기에 하얗게 예. 곰팡이처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휴지로 닦아주는 휴지로 게. 닦아주시고 네. 그거는 이제 줄기에 이렇게 하얗게 있다라는 거는 병충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닦아주시면서 네. 병충해 약을 구매하셔가지고 뿌려주시는 게 좋고 또 화분의 흙 위에 네.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도 제거해 주시면 좋다고 보셔요. 그러면은 뭐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충해 약을 사다가 뿌려줘야 되는 건가요? 곰팡이는 제거를 하고 네. 좀 이렇게 건조시켜 주시면서 햇살을 좀 봐주시면은 없어지니까 그건 괜찮고 식물체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병충해 약을 갖다 사용을 해주시는 게 필수예요. 그렇게. 어떤 집에 보니까 노란 영양제 같은 걸 이렇게 꽂아두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또 화원에 이제 오셔서 영양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양제가 보통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꽂아 놓는 게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아예 액으로 된 게 액비라고 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는 식물체 흙에다가 올려놨을 때 물주기를 하면 서서히 녹아서 흙에 서서히 흡착이 되면서 녹아서 내려가는 영양제고 지금 말씀하신 꽂아 놓는 거는 주사위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주로 난 같은 데 많이 꽂아 놓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말하면 그냥 우유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체로 봤을 때. 닌겔 맞는 그거하고는 좀 개념 자체가 제가 효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유가 건강에 좋으니까 우유를 저희가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양제를 주는 게 그 정도 효과고 네. 또 우리가 알갱이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액비가 있습니다. 액비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한약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효과 면에서. 영양제보다 더 좋은. 네, 가장 좋은 거는 액비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주기 할 때 물에 섞어가지고 흙에다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식물체에 바로 흡수가 되는데 꽂아놓는 건 서서히 내려가는 거고 알갱이는 물을 줄 때마다 흡착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몸에 좋은 식물에 좋은.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147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인삼 팬더를 키우고 있는데 새로 쭉 뻗어서 나온 잎은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다른 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저희 화원에서도 네, 이런 현상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삼 펜다는 그 흙에서 위로 나타나는 그 뿌리와 줄기 부분이 인삼처럼 생겼다 그래서 인삼 모양이 있고 위에는 펜다라는 그 식물이 이제 잎이 나는데 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인삼 펜다는 잎이 둥글둥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아마 쭉 뻗은 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발견하셨을 거예요. 쭉쭉 올라오다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건 뭐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줄기가 나와서 잎이 나왔는데 펜다는 둥글둥글한 모양인데 요거는 잎이 좀 약간 뾰족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이제 펜다나 이제 벤자민 종류가 다 고무나무 종류거든요. 네. 그런 고무나무 종류인데 생명력도 강하고 줄기 번식도 좋고 다 좋아요. 좋으니까 이게 지금 펜다라는 그 줄기 위에 그 인삼 모양의 그 줄기 위에 펜다라는 품종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고무나무 그 벤자민의 잎이 원래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네. 둥근 형태의 어떤 고무나무 그거를 위에다가 접붙이기 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이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밑에하고 위에하고 틀리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접붙이기를 해서 이제 비닐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얘네를 붙여놓은 건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는 원래 본연의 성질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다들 관점에 따라 틀린데 저라면 그거를 잘라줄 거예요. 잘라줘도 식물의 어떤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잘라서 다시 물에 꽂아서 뿌리도 냈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다른 씨앗이 와서 거기에 그럴 자리를 수도 잡아서 네, 맞습니다. 다른 잎이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인삼 펜다 자체가 이렇게 예. 다른 품종들끼리 이렇게 네. 그와 흡사한 걸로 다른 식물로 보시면 산세베리아 아실 거예요. 네네, 산세베리아. 아시죠? 네. 스투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스투키. 스투키 요즘 많이들 키우시죠. 네, 그죠? 동그랗게 네. 뾰족하게 쭉 올라오는 게 굉장히 요즘 선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젊은 층들도 좋아하고 모두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선인장 같기도 하고. 네, 관리도 좋고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새로이 나오는 싹들은 산세베리아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종 개량의 어떤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요와 마찬가지로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또 9126번님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그 고구마를 그 물에다 담가가지고요. 네. 그 잎이 났어요. 네. 그거를 화분에다 옮겨 심는 거나요? 그대로 넣는 거나요? 네. 아이고.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요. 고구마 네. 잎이 고구마를 물에다가 얕은 물에 담가 놓으시면 싹이 나서 잎이 났죠. 예. 그리고 잎이 이제 뭐 쭉쭉 올라오기도 하지만 약간의 넝쿨성으로 벌어지기도 할 텐데 얘를 다시 흙에다 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고구마를 농사 지을 때도 그 잎을 줄기를 흙에 꽂아서 고구마를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구마에서 싹이 났지만 고구마를 땅에다 넣으면 차라리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예쁜 고구마와 그 잎들을 감상을 바로 못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땅에다가 심었다고 해서 잎이 더 잘 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잎이 빨리 망가져서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밉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만 열심히 주면 되나요? 예, 지금 하시던 관리대로 보시고 요거 꾸준히 보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얘도 이제 거의 망가지잖아요.
네. 그럼 그냥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고 흙에다가 심을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그렇게 관상용으로 놓고 너무 키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네. 뭐 당근, 뭐 양파, 뭐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제일 예쁜 건 제가 봐도 고구마가 고구마 제일 예쁜 것 잘 같아요. 자라고. A분은 너무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 네. 같아요. 912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을 좀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 네. 꽃다발. 네. 아, 아까도 미니 장미 얘기도 한번 네네. 나왔는데 화병에 꽂아서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그냥 꺾어지거나 머리가 굽어져서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네. 정말 오래 가고 싶으시면 드라이 플라워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편적으로 드라이 플라워는 봄, 가을에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하기가. 네. 왜냐하면 통풍도 좋고 또 많이 습하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습하니까 잘 말릴 수 있는 방법만 찾으신다면 네. 한 3, 4일 관상하시다가 거꾸로 걸어서 말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말리면 되나요? 그 꽃집에서 보면은 컬러 예쁜 이제 색상 이렇게 넣어서 말리시던데. 아, 그거는 색상을 넣은 게 아니고 프리저 푸드라고 해갖고 네. 아예 염료 처리를 해서 말린 거예요. 아, 염료 처리. 그것도 아마 가공품이지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지금 집에서 키우실 때는 그게 원활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3일 정도 관상하시다가 바로 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꽃 고유의 색상이 조금 남을 수 있는데 좀 한 5일이나 관리를 보시다가 말리면 시들은 상태에서 말리면 누렇게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한 3일 정도 살짝 관상하시다가 거꾸로. 말리시면 좋다. 그리고 말린 다음에는 이게 왜 거꾸로 걸어서 말리냐면 꽃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거의 꺾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거꾸로 하면 꽃꽂이 서서 마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빈 화병에 물 없는 곳에서 꽂 주시면 계속 볼 수가 관리할 있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화초 가꾸기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갈자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